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앵커님도 잘 보내셨죠? 네, 주말이 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잘 보냈습니다. 이제 힘차게 월요일 시작했는데요. 오늘 일정 달달한 포인트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지표 호조, 되살아난 긴축 망령. 미국의 경제지표가 계속 좋습니다. 이렇게 긴축을 하는데도 소비자 물가 심리도 좋았고요. 또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도 예상을 상회하면서 지난주에 달러 인덱스와 국채금리가 좀 급등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이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긴축을 걱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은 실적 발표를 더 걱정해야 하는지 어떤 포인트를 두고 시장 전략 세워볼지 위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보시면요. 대형 은행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과 또 크게 개선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계속해서 하락 중인 수입 물가에서 확인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로 강보합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과 같은 이러한 대형 은행들이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JP모건의 순이자 이익을 보시면 44% 급등을 하면서 역대급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은행들로의 예금 이탈이 나타나면서 예금이자 부담이 늘어난 이러한 중소형 은행주들 보시면 순이자 마진이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는 순이자 마진이 감소하면서 장중 12%의 폭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요. 고용 안전과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로 인해서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인 72.6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수입 물가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6.1%로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이 역시 인플레이션이 완연히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지만 뉴욕 증시는 힘을 쓰지 못했죠. 소비자 심리 지수의 폭발적인 상승과 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2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나타냈던 이러한 채권 금리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호실적에 힘입은 다우존스만 상승 마감을 했고 또 S&P 500과 나스닥은 결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연설에 나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 나오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는 모습도 포착이 됐죠. 자, 월러 이사는 올해 남은 4차례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이 2번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자, 첫 번째 인상이 이번 달 말 FOMC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자, 패드워치 보시면요. 7월 금리 인상 확률이 96%까지 치솟았고요. 또 11월 추가 금리 인상 확률까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영향과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금일 국내 지수 또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죠. 자, 코스피 보시면 기관의 방관이죠. 기관의 방관 속에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삼성전자에서 7월 7일 하루를 제외한다라면 16일 연속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지부진한 지수 영향으로 인해서 테마 동향도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테마를 살펴본다라면 2차 전지 관련주인 넥스턴 바이오가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넥스턴 바이오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애경케미칼, 웰바이오텍, 금양과 같은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일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도 테마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죠.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을 대장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방송에서 추천드렸던 가온칩스 또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셈, 인터플렉스, 테스, PSK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도 테마를 형성하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주말 내내 이슈가 되었던 장마 영향으로 인해서 수철이나 재해복구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자,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화공룡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재해복구 관련주들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수처리 관련주 뉴보텍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뉴보텍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탈하고 윗권이 길게 달면서 음봉 전환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흑해 곡물 협상 만료를 앞두고 곡물 관련주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농이 오늘은 대장주로 상당히 상승률이 좋았지만 윗골이 크게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누보가 또 상승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였으나 오늘은 그 제약 바이오 이슈로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 SC 엔지니어링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I 관련주에서는 엠노와 드림머스 컴퍼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섹터에서는 ELP와 또 로체 시스템즈를 볼 수가 있겠고요. 구리 관련주도 오늘 잠깐 좋은 흐름 나타냈죠. 이구 산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구 산업이 구리 관련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강한 테마는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오늘 테마 동향 정리해 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특히 앞서 미국 시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소형 은행주들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요. 또 평소 같으면 호재로 받아들였을 미국 경제지표의 호조가 또다시 추가 긴축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점에 대한 경계감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큰 조정이 나올 징후 또한 없어 보인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시장이 올라가기도 부담스러워하고 딱히 내려올 명분도 없다라면 우리는 편안하게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의 순환매 속에서 차곡차곡 수익을 챙겨가면 된다라는 거죠. AI 열풍으로 인해서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정통 제조업 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첨단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누구도 알 수 없는 버블의 끝을 걱정하기보다는 수익을 줄 때 챙겨가면서 현재 시장 흐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은 더 올라가지도 않고 있지만 또 떨어질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 시장을 활용해서 단기 수익을 꾸준히 챙겨 나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략 이제 섹터에 잘 활용을 해봐야겠죠. 달달한 공략 섹터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 데크플레이트 관련주입니다. 데크플레이트 찾아보니까 이 건축 공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또 강세잖아요. 중소형주, 대형주 너나 할 것 없이 오르고 그 재건 규모가 1,200조 원 규모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신데 좀 정부가 이 재건주에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방문도 하고 현대건설도 수주까지 따내면서 계속 호재만 들려오는 쪽이 바로 이 건설 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더 자세한 모멘텀 체크해 주시죠. 네, 지난 16일에 국토교통부의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국빈 방문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간담회가 개최됐다라고 밝혔죠. 간담회 이후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튀르키예 기업과 우리나라 정부기관 간의 업무 협약이 4건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그 국제항공공사와 공항 재건 산업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하기도 했고요. 또 보리스필 국제공항은 우크라이나 여객 수송량의 62%, 화물 수송량의 85%가 집중된 키우시 인근에 있는 우크라이나 최대 국제공항입니다. 보리스필 국제항공공사는 종전 후에 활주로를 현대화시키고 또 신규 화물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대감만 무성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 여부가 윤 대통령이 극비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특히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공항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MOU 소식이 전해졌고 또 공항건설 관련 기자재나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컨소시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로 직접적인 업무 협약이 체결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라면 보다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공항 건설 관련해서 기자재나 또 엔지니어링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MOU를 체결한 대형 건설도 관심이 필요하지만 그 건설사에 또 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덕신 하우징인데요.
동사는 우리가 국내 점유율 1위 데크플레이트사라고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제거 모듈러 주택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사실 모듈러 건축은 70% 이상 표준화된 이런 모듈러 단위로 공장에서 만든 뒤에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돼서 상당히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데크플레이트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데크플레이트는 모듈러 건축에서 중요한 자재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듈러 건축 시장이 커지면서 주요 원자재인 이러한 고성능 판넬과 데크플레이트 제품을 생산하는 동사 같은 기업이 수혜를 강하게 입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장기 입평을 돌파한 이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정말 아름다운 조정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 입평을 돌파한 이후에 정말 견조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충분히 이런 조정 구간이 끝난다라면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챙겨봤고요. 목표가 2,900원, 손절가 2,1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덕신하우징입니다. 데크플레이트 쪽에서 강자라고 하셨고 매수가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 목표가는 2,9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컴퍼니 K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컴퍼니 K 이제 리뷰를 해주시면서 자 9,000원 목표가 갈 수 있습니다 하셨거든요. 오늘 정확하게 9,000원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거래일 동안 상승하면서 5일선도 가파르게 유지를 잘 받고 있고요. 7,000원대 이탈하는지 확인해라 라고 하셨는데 7,000원은 올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컴퍼니 K AS 받아볼게요. 네, 컴퍼니 K 정말 제가 지난주에 AS 드리면서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드렸었는데 우리 앵커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방송만 열심히 보셔도 컴퍼니 K처럼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이 항상 나온다라는 것이죠. 시장의 테마를 먼저 선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펜리스 유니콘 파두의 IPO 신청으로 인해서 초기 투자사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입니다. 상승 중에 윗꼬리는 달릴 수 있겠지만 추세 상승을 이탈하는 흐름이 파두 IPO와 관련해서 맞물려서 당분간은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윗꼬리 달리고 조정 준다라면 재미소 관점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오늘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테마를 먼저 선점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면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성 엔지니어링도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52주 신고가 달성에 성공합니다. 3월에 말씀 주셨고 주성 엔지니어링 3월부터 바닥에서 정말 잘 가고 있죠. 장기단에서 오늘 대장주라고 봐도 무방한데 주성 엔지니어링 신고가 영역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신고가 영역을 볼 때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 차트 보시면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52주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는데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종목이 2만 원짜리죠.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2만 원짜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강한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2만 원 이탈한다라면 조정 구간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일단 수익은 줄 때 챙겨가시면서 조정 준다라면 2만 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AS 받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온칩스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 두 가지나 있네요. 가온칩스도 오늘 신고가 영역입니다. 5월 달에 주셨고 바닥에서 매수 정말 잘 들어갔습니다. 현재 구간 수익 78% 나고 있고 수익이 계속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가온칩스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윗골이 많이 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 줄 때 항상 챙겨가자.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7,400원 오늘 고점 찍고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가에서 추가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본방송 보시면서 정말 많은 수익 드리고 있는데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단기 수익의 여신이죠. 우리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니까 이렇게 큰 수익을 단기간에 또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장중 공개 방송 해주시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꿀팁 담아주실까요? 네, 장중 공개 방송이 이제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휴가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또 휴가비 필요하시죠. 그래서 내일 장중 공개 방송 진행하시면서 또 휴가비를 챙겨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내일 8시 반부터 장 마감까지 진행을 합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또 이렇게 휴가비 챙겨드린 것처럼 내일도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하세요. 네, 여름 휴가비 모으기 프로젝트로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장 마감까지 이달의 어드바이저 무료 공개 방송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